자,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폴스 콘서트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년화랑이라 그러죠. 청년들이 북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오늘 애국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저희들 콘서트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부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김현진 대표죠. 그동안 황교안 대표와 함께 단식 투쟁을 했던 우리 청년입니다. 소위 말해서 청년 화랑이라 그러죠.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에서는 우리 김현진 대표를 모셔서 독자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넣었습니다. 자,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화랑 대표 김현진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토크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국익에 선모하는 애국자들이 청년이라 생각을 하고 지덕체를 겸비하고 미래를 체인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황교안 대표님 동조단식 릴레이를 13일 동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저희 청년한 멤버들이 더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또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동조동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저기 교육청이라든지 KBS라든지 어떤 탈원전 관련해서라든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은 단식을 하기 전에 이미 써왔던 건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건 나라냐라는 책을 내게 되어서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북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요소에 우리 그 청년 화랑들이 있었군요. 지금 저기 인원고등학교에서는 전교조 문제로 학생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 또 KBS에서는 시청료 거부 문제로, 국회 앞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연동제 그리고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 그 청년 화랑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바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재인 정권 과연 정상인가? 저희들 콘서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 그 청년 화랑께서 지금부터 저는 빠지고 이거로 제가 빠져도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 한번 이끌어가 보시죠.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책 목차에 6번에 미친 자에게 더 이상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더 이상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은 제가 이번에 교회를 다니면서 본회프라는 어떤 신학자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가슴을 확 뚫어주시더라고요. 사이다처럼. 저희가 문재인 정권하면 또는 어떤 게 고구마처럼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미친 자에게 더 이상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 피리 꽂혀가지고. 아니, 언제 우리가 운전대를 맡겼나요? 자청에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자청에서 핸들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최근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뭐 종전선언을 하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문구 자체가 가슴으로 확 와닿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대통령이면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국민의 정체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운전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 완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책 제목에도 그게 들어가 있군요. 예, 목차 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론. 네네, 못 볼게요. 이 운전자론을 말하기 전에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마치 아침 오는 것처럼. 근데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그렇죠. 근데 그걸 뭐 불상 발사체. 발사체. 그러니까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마치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미사일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데 아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거기서 또 김정은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라고 소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목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는 이제 6번에 20년 전면을 만드셨다고 그 전에 5번, 4번을 보시면 제가 4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원수 모독죄네 뭐네 하면 또 저희가 떠오르는 분이 또 있으시고 정말 수석 대변인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하면서 뭐 운전자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차 이렇게 해서 운전을 맡길 수 없구나 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참 오래전에 지난 얘기인데요. 워낙에 이 사람이 그 유행어를 만들어내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사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간 날인데 워낙에 그 이후에 전개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수석 대변인 맞지 않나요? 그 이상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들이 붙여준 수석 대변인 그걸 얘기를 하며 또 이렇게 국가 원수를 모욕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절에 했던 얘기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 그러는데 왜 삶은 소대가 웃을리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김정은이가 저보다 한 3개월 어립니다. 그렇죠. 아니 그 무슨 뚝배기 같은 초고도리만 돼지가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삶은 소대가 웃을리 그러면은 뭐 찌푸리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니 정말 해외여행 가기 부끄러울 정도까지니까요. 여행 가서 이제 코리안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인이라는 저 자체만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 얘기, 청년 얘기대로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실정이 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5번에 보면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라고 썼는데 아무도 흔들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만 정말 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어쨌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이니까요. 열강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이상의 군사력과 경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데 당함을 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게 너무 이제 부끄럽다고 어떻게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군요. 저들 보수 어른들만 저들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청년을 보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교조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그 학생들도 이런 청년들이 함께 또 이렇게 개동하고 개몽하고 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번에 보면 학생들은 종교적인 놀이기가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에 일이 벌어졌죠. 네, 근데 정말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아니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골든벨 같은 걸 하는데요. 상금을 걸고 김일성이 뭐 태어난 달이 언제인가, 뭐 고향이 어디인가, 뭐 이런 뭐 골든벨처럼 퀴즈를 내가지고 시험 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장에 그랬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우리 그 청년화랑 대표 우리 김현진 대표가 발간한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나라 이건 나라냐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그때는 내심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뭐 관심도 없었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참 그 양반의 고망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저는 사업에만 집중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출 압박에 자금 압박에 뭐 그냥 거기에 그냥 찌들려 살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게 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어떤 도박 같은 어떤 아니면 어떤 마치 술집에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알면서도 알지 못했던 어떤 세상 물정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사실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우리나라의 700만 자영업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남들 놀 때 더 노력하고 남들 노력할 때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자 대출까지 껴가지고 전 재산을 걸고 창업이라는 거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월급 주고 월세 내기도 빡하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그 어떤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그런 급속도 올린 규제에 거기다 주휴수당에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는 퇴직금에 청년 수당들에 요즘 취업난 들어있는데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요, 구인난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을 쓸 수조차 없어요. 네. 그럼 매출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뭐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야, 전 지금 이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문재인이가 청년 수당을 올려주고 아르바이트를 올려주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과 똑같이 청년들도 지금 아르바이트비가 최저임금이죠. 올라가는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군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오늘 연설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제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나름 객지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업을 하다가 경쟁을 하면서 뭐 망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게를 총 7군데 하면서 지금 5군데를 제가 접어봤으니까요. 매각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고 끝이 나는 거는 사업체를 팔았을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엑시트를 하는 게 뭔가 내가 손익분기를 놓고 옥돔일수록 수익을 내서 엑시트를 한다든지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니까 안 좋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안 이 좌파 정권은요, 좌파 세력들은 재벌들을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정부가 너무 기업들에게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야말로 좌파 세력들이 너무 개입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개입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목차에도 사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적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공산주의로 가는 급행 열차라고 했고 정확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물 경제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뭐 경제를 좀 한다는 경제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시민, 김상조, 장하성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들이 뭐 월급을 조목이나 줘봤어요? 뭐 적자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많이 낮추라는 소리를 갖다가 해주는데 지금 예산안 날치기 하는 꼴을 보면 똑같습니다. 걔들은요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운동권들이잖아요. 그때 한참 데모가 벌어질 때 거리에서 손만 흔들었던 사람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나라 경영 국정 운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림살이 하듯이 아껴 쓰고 낭비를 줄이고 정말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서 옛날에 아나바나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껴 써가지고 낭비를 줄이고 뭔가 저축을 해서 나중에 아들내미 딸내미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 주려고 노력하고 장가갈 때 좀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뭐 집이라도 좀 장만해 드리려고 돈 모아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지도 않고 그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이들은 그 완전 정반대로 표파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기득권이 돼서 기생충질을 하고 있으니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세금의 정산을 바꾸니까요. 예산안이라는 거는 이게 들어온 돈이 정해지고 나갈 돈을 정하는 건데 들어온 돈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나갈 돈도 다 정해놓고 더군다나 황당한 나갈 돈에 대해서 제1야당은 모릅니다. 예산위원장이. 그게 너무 황당하고 나갈 돈을 먼저 했으니 그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마늘 오신 거에 집 짜내듯이 짜낸데 또 짜내듯이 그냥 교회를 갖다 쥐어 짜내는 걸 당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들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지금 예산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죠. 거기서 제1당은, 제1야당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끼워 넣어서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오늘 김동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에서는 우리 청년 화랑 북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건 나라냐? 라는 퀘션 마크를 붙이고 우리 김현진 대표께서 저희와 함께 북콘서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보죠. 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저희가 어머님들이 그 가정을 운영할 때 가계부라는 걸 적지 않습니까? 저것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은 그 돈에 맞춰서 아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은 소위 가정에도 적자라는 게 나고 대출을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준한다 그러면 이 문희선이나 국회의장이나 작자는 중도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사기를 치고 날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올 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갈 때 먼저 쓰는데 그게 그 나가는 돈에 한수를 더 떠가지고 지금 이 서울시장 박원순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은요 서로 경쟁하듯이 청년 수당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이 근데 누구 돈이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저희 아들도 25만원 받아요. 25만원 청년 수당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그거 제대로 사용되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복지를 얘기했던 유럽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이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많이 갈라주잖아요. 그러면 갈라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갈라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복지에서 갈라주고 있는데 그것을 갈라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아니 뭐 적당히 뭐 그냥 n분의 1보다 한 3사람, 4사람 먹는 것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황금을 하는 고위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병들어서 비실비실 새고 있는 병든 땅 같은 그런 실정인데 그거에 배를 째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를 째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탕 해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들 미래의 지금 10대 23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출을 다 만들어놔서 그걸 우리가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 미래는 걱정이 없어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문가에 지금 동남아 세가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좌파 세력들의 자식들은요 미국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폭삭 망하면 걔들 자식들은 미국에 그냥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장 피해를 보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 단식을 하면서 삭발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계속 한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현 시국이 저희 청년들이 뛰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뭔 일을 하든 간에 나중에는 사업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 경제 상황이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줄줄이 폐업 중인 자영업 인생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현금을 살포하는 평판이 기생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년 총선에 이거를 군장군 마냥 예산을 날치해가지고 다 풀어시키니까 저희 청년들이 삶은 개구리 요리처럼 따뜻하게 대표가는데 대표지은지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 프랑스 요리 있지 않습니까? 삶은 개구리 요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따끈따끈한 물에 데워놓으니까 마치 이게 온천에 갔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데워서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주변주도 모르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개구리가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수당을 주고 하다 보면
근로를 하는 의욕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망해지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서히 그렇게 개구리가 죽어가는 모습처럼 이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겁니다. 배급제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 정연이 김현진 대표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들 세대는요, 부모님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근면, 금소, 저축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에 근면, 금소를 얘기하고 저축을 얘기하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로의욕은 완전히 상실되어버린 이 세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느 정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29번에 청년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청년 수당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라는 심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파블로프의 개라는 개가 있는데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칩니다. 종을 땡땡 치고 또 먹이를 줄 때 종을 땡땡땡 칩니다. 그럼 나중에는 정말 땡땡땡 치면 개가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꼴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길들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가고 있는데 개가 되어가는지 모른다는 이렇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어떤 근면, 성실, 노력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노력하라냐, 노력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흑수저, 헬조선, 오라벨 이런 힐링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동서고금에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죠. 지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자, 경제는 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작년에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으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밥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이 우리 부모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요, 이건 우리 정연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자화되고 공산화되어버리면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되는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 수당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이념적인 사회주의 얘기에 착각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파블로프의 개라고 말씀드린 것 하나의 배급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공짜는 떠오르는 게 아마 대머리가 연상될 겁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이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아니라 공짜 좋아하다가 노예가 된다. 노예. 지금 정신이 말살되면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좀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점점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먹고 살고 먹여주면 그냥 그저 감사하고 시킨 대로 따르면 그게 노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먹여준다는 이유로 그냥 시킨 대로 다 하고 생각이 없는 자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지금 점점 좀비가 되고 있고 노예가 되고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지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예 길로 가는 주 52시간 노예 길. 지금 52시간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낮에만 근무하면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원해서 야간 일도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쉬고 싶지 않아도 이제는 억지로 쉬어야 돼요. 52시간 오버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연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인 한 사람이 브라질을 갔는데요. 처음에 브라질에 가보니까 브라질에서 문 앞에 나오니까 이런 자루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아침에 나오니까 그 자루에 살하고 이제 주식이죠. 그 다음에 고기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와보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해결돼. 아침에 정부에서 계속 대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브라질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브라질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은 주니까 복지라고 받아먹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그 구렁텅이로 들어갈 줄 모르고 있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난은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게 북코절도 34번에 있는데요. 이 나라를 하향 평준화시키면 가난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시장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풀어놓은 대로 공산주의가 침투하기 아주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좌파 정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지금도 사회주의 좌빨 빨갱이 얘기하면 언제쯤 얘기를 지금도 이념 논쟁을 하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좌파들은.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34번에 가난은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자동적으로 스며들어서 이 나라는 사회주의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두에 보면 우리는 자유대한 국민이지 않습니까? 자유대한 국민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인민사회주의 공화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민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되어버린다는 이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쓴 우리 김현진 대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참 목구멍이 부도충이라고, 이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면 마음이 많이 작아집니다. 마음이 작아지면서 처음에는 뭐 공짜로 주거나 얻어먹거나 하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지나면요, 호의가 권리인 줄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 주면 떼를 쓰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주는 사람들을 공격도 하게 됩니다. 고마웠던 사람을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 가난 앞에 장사가 없고 힘듦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힘든데 뭐 어떤 수당이랍시고 50만원 30만원씩 준다. 근데 그게 고마워하다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 50만원에서 만약에 60만원 준다, 또 누가 70만원 준다 그러면 그 10만원, 만원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팔게 됩니다. 그 양심이 없다 그러면 짐승과 인간이 더 이상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난에 허점을 주는 바람에 침투를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예 길로 빠져들고 공산주의에 지배당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야지만이 지금 또 총선을 승리할 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 푼돈을 갖다 받으면서까지 그 어떤 편파리 야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한다 그러는데 굳이 거지도 아닌데 남들한테 도움받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도움이나 복지라는 거는요, 사탕 발림이고 거지 근성을 심어준 것들입니다. 복지가 왜 필요합니까? 성인이 되면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해야죠. 그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 복지로 말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일하지 않는 직원한테 월급을 주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월급을 3개월, 6개월 밀리면 10년, 20년 같이 함께한 사장일지라도 다른 회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어떤 세상 이슈가 논리인데, 그 가난한 데 대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남 탓, 환경 탓, 나라 탓을 하면서 그 침투하는 걸 자기 합리화시키고 하게 되면 그게야말로 잠깐의 그 도움을 받고자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 참 목이 메이네요. 저는 지금 이 몸은 어저께 국회에 가서 소리를 좀 많이 지내서 나온 거고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건요, 우리 세대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그 말을 지금 세대 청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북한의 인민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 정도 김정은이가 하면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죠?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왜 그대로 가느냐?
바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바로 노예 근성을 갖도록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 노예화 되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공산주의가 가난을 통해서 진투할 수 있다는 그런 흔적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기 어딥니까? 문정동을 가니까 거기 이제 동부 법원 앞에 가니까 비행기가 말이죠 3분 내지 5분 단위로 전투기가 헬리콥터가 떴다가 내렸다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 전투기들이, 자, 국민 여러분, 전투기들이 문정동 부근의 서울공항에서 헬리콥터와 전투기들이 3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떴다 착륙했다 이러겠다 착륙했다 이러겠다 착륙했다. 평소에 하지 않는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이 청년들에게 비전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청년이 바로 나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 있는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국민들께서 기성세대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개몽을 해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입장에서 같은 청년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원래 저는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 52시간입니까? 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300시간, 400시간 일하면서 커피 질질 매일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입술 부러뜨가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진짜. 이 그냥 바라는 건 다른 거 없고 부국강병 아닙니까? 부국강병. 나라가 부강해야지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아무나 흔들어 제끼는 나라 안 되고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안 되는 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대부분 다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갔다 온 2년 다 갔다 온 거기서 마치 군생활 노예처럼한 저희들이 군생활 다 갔다 지금 또 중경제에 몸을 인자한다 그러고 군생활 줄이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지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10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쟁이 났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꼭 100년 하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전쟁이 언제였습니까? 불과 1900년 한 20, 30년도에 일본에게 32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고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뜻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미국하고 소련, 중국들이 우리나라에 싸운 거 아닙니까? 지들 나라 땅을 싸우지 왜 우리나라에 싸웁니까? 그런데 또 찍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2020년도입니다. 며칠 뒤면 2050년도 20, 30년에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순간에 또 식민지 되면 그 노예인데 뭐 21세기에는 노예 같은 거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야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아까 어르신들이 뭐 준다고 하는데 주는 건 바라지 말고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20년 30년 동안 사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의 권리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어르신들은요 20, 30년 안에 다 하늘나라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왜 남이 뭘 해줘야 되고 엄마가 해줘야 되고 마마보이도 아닌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사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부끄럽네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 청년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임진왜란 세대도 아니고 또 6.25 세대도 아닙니다. 그 이후 세대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늙어가다 보니까
6.25 전쟁이 마치 조선시대 정도에 있었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공부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무너져 가고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져 가고 가정이 파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느냐?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될 언론인데, 특히 공영방송 KBS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좌파 언론이 돼서 사회주의 정체성을 심고 있습니다. 이 KBS에는 민주노총 본부노조가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만 해도 김재동이 같은 자가 들어앉아서 좌파를 두둔하는 그런 백두칭송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김도리 같은 자가 나타나서 중국을 찬양하는, 미국을 핍박하고 규탄하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KBS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 좌파 세력들은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보수 애국 시민들은 좌파 세력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저는 그들도 인간이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민낯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2002년도에 제가 서울시 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정도 되면은 저는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좌파는 던지지 않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조국이만 그러냐? 저는 그래서 문재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문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재인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은 껍데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니까 문을 앞세워서 그 집단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면 앞으로 이들과 우리 어떻게 싸워가야 되고 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할지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오늘 이제 북콘서트를 어렵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이 자리에서 저희들 토요일이 되면 이제 북콘서트를 우리 청년 화랑이 삼국 통일을 했던 화랑도동 진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크 콘서트를 북콘서트를 계속할 겁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건 나라냐, 저기서 지금 책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여기 김현진 대표가 발간을 했어요. 박규환 대표와 같이 옆에 앉아서 단식 투쟁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좀 더 할 얘기들 있나요? 저야 뭐 2박 3일도 가능한데요. 네네. 이게 이 소위 이제 문집단으로 표현하셨는데 양대 노총입니다. 민노총과 그 양대 노총이죠. 그리고 종교죠. 이런 어떤 집단들의 바지사장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 인물이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내국노 같은 이한용이나 고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지사장처럼 시키면 말 잘 들으니까 뭐 자리에 앉혀주니까 그냥 앉혀진 것 같은데, 이 그 소위 노조라는 이 집단이 왜 그렇게 욕을 먹냐 그러면 그 빨갱이라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빨갱이가 문제가 아니고 빨갱이죠. 근데 이들이 사실은 빨갱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생충인데 기생충의 색깔이 빨개서 빨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이면 기생충답게 그냥 숙주한테 빨대를 꽂되 적당히 해쳐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노조면 자기 회사들은 좀 적당히 어느 정도의 노동권 보장받으면 되는데 왜 나라 국가의 배를 다 찔려고 하는 건지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지들이 뭔데 나라를 갖다가 배를 째가지고 마치 지들 나라인가 마냥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뭐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 있으면요, 여기 제가 올 거니까 와서 토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발라버리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니, 노조는 노조답게 그냥 노동자 인권만 보호하면 되는 건데, 왜 나라 세금을 털어가지고, 그게 니들 돈이냐고요. 니들 회사 돈도 아니고, 나라 돈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슨 대통령 세우고 뭐 세우고 해가지고 방어수립 환경단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고 뭐 깡패 아닙니까 진짜? 그런 어떤 기생충 같은 것들이 적당한 크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버와 아가씨처럼 공동공생을 하든가. 근데 이거는 속주보다 기생충이 더 커요. 완전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국에 세계 경제 11위에 되는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동안 이 좌파 세력들은 민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 안에 민주가 없어요. 환경을 얘기하면서 환경이 없었어요. 교육을 얘기하면서 교육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민주노총이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가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들에게 정부를 더 이상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로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서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역사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배웠지 않습니까? 네, 청년호랑입니다. 네. 저희들 방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청년화랑TV 있죠? 청년화랑TV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구독하셔서 저들 방송 앞으로 계속 매주 토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합니다. 5시부터. 그리고 화요일은 명동 입구에서 5시부터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저희들 광장에서 우리들끼리만 손을 흔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광야에 나갔습니다. 명동으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그리고 밤늦게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그릭TV와 청년화랑TV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북콘서트, 포스콘서트 공감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국민이다. 그리고 문집단 과연 정상인가? 캡션 마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캡션 마크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